우리 두 번째 미분 단원의 마지막 중단원 도함수의 활용 한번 해보자. 도함수의 활용 파트는 내용상으로는 뭐 속도와 가속도 이쪽 처음 배우는 내용이어서 이쪽에 대한 내용 정리가 많고, 함수의 최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뭐 크게 쓸 내용은 없어. 말 그대로 너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막 크게 뭐가 있진 않을 거다. 그렇게 기억해주면 돼. 첫 번째 소단원은 함수의 최대와 최소여서 학습 목표 읽어보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 우리 수1 때부터도 계속 했던 내용이지. 수1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도 그 함수들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삼각함수 배울 때도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뭐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 했던 거 다 어떻게 했었지? 우리 그래프만 그리면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가 보이잖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달라 라고 하면 그 함수를 그려서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를 직접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두 번째 소단원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이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대. 이것도 마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도 우리 그래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 관점으로 바라보고 푸는 방법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소단원은 속도와 가속도라는 소단원으로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속도와 가속도가 여기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 지금 속해 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왜 속도와 가속도가 여기 도함수 활용 파트에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개념 어느 정도 배웠으면 문제풀이로 마무리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넘어와서 우리 여기 함수의 연속, 우리 앞에 파트에서 어디 있었냐면 최대 최소 정리 우리 이미 배웠었지. 여기 최대 최소 정리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 02. 함수의 연속의 최대 최소 정리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치? 닫혀있고 그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그게 최대 최소 정리였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찮지? 이제부터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직접 구해보자. 그럼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돼. 오케이? 너무나 간단하지? 그래서 해법은 뭐다? 그래프 그리기. 이게 사실 끝이야. 이 그래프가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삼각함수든 그래프만 그려내면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게 끝이야. 내용 별거 없고 쭉 내려가서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써있는데, 뭐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결국 함수가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럼 함수의 최대와 최소 푸는 문제로 바뀌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와 최소 읽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변수를 정하여서 미지수로 놓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것뿐이다. 요거 이후에는 관계식을 만들겠지? 그럼 식을 찾아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뜻이지. 오케이? 어려울 거 없지? 쭉 넘어와서 직접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자. 1번 구간 마이너스 3,1에서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래. 그럼 이 함수 그리면 된다 그랬지. 그림 그리려고 봤더니 근이 눈에 보이네. 이렇게 이제 보일 줄 알까? 그치? 그러면 0이라는 근은 2번 있고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은 1번 있지. 그 다음에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함계수 양수지. 그러면 나 혹시 바로 이렇게 그려도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0. 그치? 우리 이 정도까지 3차 함수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돼. 많이 연습해야겠지.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이 어디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부터 어딘지 모르는 1까지로 뭐 쪼개겠대. 1이 어딘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찾아봐야겠지?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일 때나 0일 때나 똑같이 함수값 0이니까 최소값은 0이라는 거 확인됐어. 최대값은 요 둘 중 하나 아닐까? 1일 때거나 여기 극대값일 때거나. 그치? 그럼 극대 x좌표 한번 찾아야겠네. 미분 한번 하자. f'x는 3x제곱 플러스 6x 되겠지.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겠네. 요렇게. 괜찮지? 그럼 얘의 y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다가 12 더하니까 4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4. 얘는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4. 아, 둘 그냥 라인이 똑같았던 거네.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누굴 선택하든 4니까 따라서 맥시멈 값은 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어렵지 않지? 정말 그림만 그려서 잘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야. 2번 마찬가지로 0,2 구간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fx 그려야겠다. x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보이네. 그럼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최고차 한계수 양수면서 0이라는 근이 한 번, 3이라는 근이 두 번 있는 거지. 그러면 0이라는 근이 한 번, 3이라는 근이 두 번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잘못 그렸네. 잠깐만. 0이 한 번, 3이 두 번이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맞지? 0에서 뚫고 3에서 접하게. 여기 0, 여기 3. 범위는 0부터 2까지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딘지 모르지만 한 이쯤에 2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그럼 벌써 보이지? 최소값은 얼마? 0일 수밖에 없고 최대값은 얼마? 극대일 수밖에 없겠네. 그치? 여기가 최대값이겠지. 그럼 극대일 때 x 좌표가 필요하니까 미분 쳐서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 찾아야겠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게 0 되는 지점 찾아야 되니까 3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맞지? 그러면 x바 1 x바 3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1하고 3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인데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1이겠지. 즉 x좌표 1일 때 y좌표 찾으면 그게 최대값이겠지. 1 집어넣어주면 4네 4. 그래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인 형태가 되겠다. 1번, 2번 정답이 똑같았네. 신기하네. 끝. 3번 문제 읽어보니까 이게 그 얘기인 것 같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네 모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류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대. 이때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럼 상자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아닌가?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우리가 가로 길이 찾고 세로 길이 찾고 높이 길이 찾아주면 되겠네. 이때 미지수를 두는 게 중요하거든. 누구를 미지수로 두면 되냐면 요 잘라낸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미지수로 두면 요만큼도 x가 되겠지.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요 x가 무슨 의미인데? 이거 접어 올리면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뭐 요런 느낌의 이 정육면체가 그 뚜껑이 없는 정육면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x였다는 거지. 그럼 x가 결국 높이라는 뜻이겠네. 맞지? x는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싶은데 저기가 x니까 요만큼도 x겠지? 그럼 요만큼이 10-2x겠지. 그럼 얘가 요거 요만큼도 우리 곱해줘야 밑면의 넓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도 x 여기도 x니까 여기 얼마? 16-2x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거지. 이게 누구? 함수 부피에 대한 이 직류면체의 부피에 대한 함수다. 요렇게 이거 해달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읽어볼까? 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뜻이야. 이 vx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너한테 물어본 거야. 이해돼? 조심해야 되는 거 x는 우리 길인 거 맞아? 길이?
길이잖아. 길이는 절대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 0보다 더 커야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직육면체가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x의 범위가 붙는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이 함수 그려내면 돼. 이 함수 그리려고 마이너스 2 바깥으로 빼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바깥으로 빼볼까? 그럼 식 한 번만 다시 써볼게. v x는 지금 마이너스 2 두 개 뺐으니까 4로 나오겠지? 그럼 4x 곱하기 여기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3차 함수는 최고차 함수의 양수고 근이 0, 5, 8 하나씩 있는 거지.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0, 5, 8을 각각 뚫고 지나는 3차 함수의 그림이 완성이 되겠다. 여기가 0, 여기가 5, 여기가 8. 그치?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누구 필요하다고? 최대값이 양수인 것만 필요하다고. 맞지? 그럼 최대값이 양수인 것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게 10-2x가 또 음수일 수도 없는 거지. 16-2x도 음수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x의 범위가 사실 더 있었네.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줬어야겠네. 그치? 모두 다 길이기 때문에 그럼 0부터 5까지만 선택하겠다는 거야. 요 함수. 요 함수에서 함수값 최대가 언제냐는 뜻이야. 요 꼭대기겠지? 꼭대기가 누군데? 이 함수의 극대. 극대 위치 맞을까? 그럼 지금부터 극대를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함수 미분 쳐야겠지. 그럼 이 함수 미분 치자. 미분 치기 위해서는 전개해줘야겠지. 그럼 전개하자. 4x 밖에 두고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40 되겠지.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52x 플러스 160 이렇게 되겠지. 미안, 여기 제곱 x 다 안 곱했지. 여기 x 맞지? 그럼 이게 뭐? vx. 그러면 이 함수 미분 치겠대. 그럼 v 프라임 x는 미분 치면 1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4x 플러스 160인가? 이렇게.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역시나 4로 묶이겠네. 왜냐면 4를 지운 적이 없으니까. 4로 묶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40. 이거 맞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거 이제 우리 인수분 해줘야지. 인수분해 설마 안 되진 않겠지. 인수분해 된다는 마인드로 임하면 분명히 인수분해 될 거야. 3, 2, 2, 20 이렇게 하면 되지 아마. 그럼 x가 3분의 20 또는 2일 때 도함수의 값이 0인데 우리는 누구 선택해 주는 거야? 여기 선택해 주는 거니까 요때 x는 2였겠지. 3분의 20은 어디야? 5보다 큰 데니까 여기가 사실 3분의 20이었던 거지. 그래서 3분의 20일 때는 극소였고 2일 때가 극대다.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v2 아닐까? v2 맞지? v2니까 이 자리에 2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8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8에다가 8 곱하니까 144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래서 정답은 144가 된다. 이게 끝. 전혀 어려울 거 없지. 그냥 vx식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함수의 최대 최소로 똑같이 바뀌게 돼. 그게 끝. 오케이? 넘어와서 또 역시나 예제 문제들 쭉 풀어보자. 이제 세 문제 있으니까 세 문제 열심히 또 풀어보자. 1번부터 다음 함수의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래. 1번 봤더니 형태가 저렇게 써있네. 근이 대충 보이는지 봤더니 근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치? 근이 보인다는 뜻은 나는 보통 머릿속에 0하고 풀마 1을 풀마 2 뭐 요정도 넣어보는데 2 넣어도 되나? 굉장히 귀찮아. 그치? 난 그냥 이럴 때는 혹시나 근이 있더라도 그냥 근 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근이 없다고 난 생각해. 오케이? 그럼 이때는 어떻게?
그냥 f'(x) 구해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원함수의 개형을 추론하겠다. 그 마인드 세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1번 풀 건데 지금은 뭐 하겠다? 그냥 도함수 찾겠다. 그러면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6으로 묶으면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실 6을 없애도 돼. 왜냐면 6은 양수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도함수의 값이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잖아. 6이 있으나 없으나 부호는 똑같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숫자 크니까 그냥 지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f'x의 부호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의 부호와 일치한다는 거지. 이 2차 함수의 근이 어떻게 돼? 1, 1, 2, 1 뿔 마니까 마이너스 2랑 1이 근이네. 이렇게. 괜찮아? 그럼 부호만 따져. 뿔, 마, 뿔. 그러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그림이겠지. 요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구간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네. 그럼 마이너스 3이 어딘가 있겠지? 모르겠어. 3이 어딘가 있겠지? 그럼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겠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요만큼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찾아달라는 뜻이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 가지 값 다 비교해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함수가 마이너스 3, 얼마 지나는지 찾고, 지금 얘랑 얘가 최소값 후보니까 최소값 후보끼리 붙일게. vs 1, 몇 지났는지 최소값 후보들, 최대값 후보는 마이너스 2, 얼마 지나는지와 끝이 얼마였지? 3이지. 3, 얼마 지나는지 이렇게들 붙여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다들 구해봐야겠네. 쉬운 거부터 구해볼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인 거 같은데? 그치?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골치 아프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6 플러스 5다.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하나 남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5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맞지? 숫자가 왜 이렇게 크지? 아 여기 역시 플러스 36이어야지.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맞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1에서 마이너스 27 빼는 건가? 그러면 10 이거 얼마야? 14? 14? 이렇게 되지 않나? 그치? 어쨌든 마이너스 3일 때의 값보다 이때가 더 작네.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건 확실하네. 맞지? 두 번째. 마이너스 2, 얼마 지나는지 또 넣어서 찾아야겠네. 어쩔 수 없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5거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 25야. 이 함수가 지나는 점이 3, 얼마일까? 3, 얼마인지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6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3의 세제곱이 3개 있다고 봐도 되지? 그럼 3의 4제곱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1 이렇게. 그럼 81에서 30을 빼니까 50이 되겠지. 3, 50 지났었네. 그럼 이게 더 최대네. 그치? 따라서 최대값은 y값 봐야 되니까 5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최대 50, 최소 마이너스 2 이런 구조의 그림이었다. 어려운 거 없지. 그냥 계산이 귀찮은 것 뿐이지.
맞지? 2번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네. 일단 가장 중요한 공통근이 보여. x가 공통인수지. 그래서 나는 tb야.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묶으면 좀 더 좋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거든. 그럼 뒤에 완전 제곱식이었네. 요렇게. 그럼 얘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면서 0이라는 근이 한 번, 1이라는 근이 두 번 있어야 되니까 fx 바로 그려보면 0은 뚫고 1은 접해야 되는 거지.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괜찮아? 이 함수를 0부터 2까지 썼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 0부터 2가 어딘진 잘 모르겠어. 근데 어딘가 있겠지. 얘의 위치. 그럼 최대는 이미 정해졌어. 최대는 반드시 얼마? 0일 수밖에 없어. 최소는 둘 중 하나 비교해야겠네. 그럼 극소가 될 때 x가 필요하고 땡 콤마 땡과 vs 누구? 2 콤마 땡 비교해서 최소값이 누군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요 x값부터 찾아줘야겠지. 그럼 이 함수 미분한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되겠지. 인수분해 해주면 마3 1 마1 1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근이 3분의 1이랑 1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얘가 1이니까 이 파란색 별표가 3분의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러면 3분의 1 콤마 땡이랑 2 콤마 땡 중에 누가 더 작을까? 더 작은 값이 최소값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럼 3분의 1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1 플러스 9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귀찮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두자. 근데 대충 해봐도 아니다. 대충 해보면 모르겠다. 일단 여기까지만 두자.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8에다가 8 더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남겠네. 그러면 이 분수값이랑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작을까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2가 작지? 심지어 여기 부호가 음수였다고 쳐도 마이너스 2가 더 작아. 근데 양수잖아. 플러스 부호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제일 작은 거지. 그래서 저거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은 거지. 왜냐면 최소가 아니니까. 최소였으면 계산해야겠지만 최소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계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대 0, 최소 마이너스 2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끝내주면 끝. 괜찮?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문제 한번 읽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곱하기 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쨌든 미지수 하나에 세팅해서 이 직사각형 넓이를 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 뭐가 좋을까? 이차 함수는 항상 가운데 축이 있지. 축이 x는 1이니까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축을 기준으로 요 길이가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AA라고 한번 해봐. 괜찮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2A거든. 맞아?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A 콤마 모시기거든. 이 모시기는 어떻게 구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대입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 플러스 A 콤마 대입하면 1 플러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보여?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y좌표가 누구야? 이 직사각형의 높이네. 그럼 끝났네. 내가 예를 들어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A에 대한 함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A 곱하기 높이 A-1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a로서 가능한 값을 한번 생각해봐. a는 일단 0보다는 커야지. 그리고 누구보단 작아야 되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이니까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0보다는 a가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달고 보니까 3차 함수인데 근을 전부 알고 있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근이 마일 0,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괜찮지? 그럼 마일 0, 1 중에서 0부터 1까지 써달라는 뜻이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잠깐만. a가 0과 1 사이가 맞는데 FA 어디 잘못했지? 잠깐만. 아 여기 잘못했네. 1 플러스 A 1 마이너스 A니까 이거 들고 올 때 잘못 들고 왔다. 그치? 1 플러스 A는 A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는 1 마이너스 A라고 써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빼줘야 되네. 마이너스 2A 곱하기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써줬어야지. 그치? 그래서 분명히 최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최소가 나와서 뭘 잘못했나 했더니 최고차항 계수 잘못 봤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같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그래서 0부터 1 사이 요 범위 안에 언제 최대가 되냐 물어봤으니까 요 순간이 최대다. 그럼 이 순간은 언제인데? 이 SA 함수의 극대인 순간이겠지. 그럼 극대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미분 쳐야겠지? 그럼 식 잠깐만 전개하자. 마이너스 2A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인 거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2A가 될 거야. 미분하면 S 프라임 A는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A 값 중에서 양수인 A 값 찾으면 되니까 A 제곱이 3분의 1인 거지. A는 루트 3분의 1이면 되는 거지. 이게 어디? 여기에 위치다. 괜찮지? 그럼 요거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S 값이 최대 값이겠지? 그래서 S 루트 3분의 1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2 하고 플러스 루트 3분의 2. 그러면 루트 3 루트 3분의 4라는 뜻이거든. 이리와만 해주면 9분의 4 루트 3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찾아줄 수 있겠지. 요게 끝. 뭐 어떻게 두든지 사실 상관없어. 이 점의 좌표를 뭐 A라고 두고 식을 써서 최대값을 구해도 결국 정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문제도 우리 똑같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로 치환해서 바꿔서 풀어낼 수 있다. 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돼.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3번 같이 풀어보자. 문제부터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할 때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상자의 부피를 우리가 어떤 설정한 미지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 함수의 최대값 똑같이 구해주면 또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누구를 이제 미지수로 둘 거냐 이거야. 그럼 이 상자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의 넓이 필요할 거고 높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누구를 두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x로 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가 1-2x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2x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밑변부터 구해볼까? 이거 밑변이 아니야. 밑면의 넓이. 정삼각형 넓이 우리 구하는 방법 알고 있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 1-2x의 제곱. 끝.
이 바깥으로 빼줄까? 이 바깥으로 빼주면 못 빼겠구나. 그냥 이렇게만 해주자. 4분의 루트 3 곱하기 2x-1을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제곱 안에서는 부호 맘대로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누구만 구해주면 돼? 지금부터 얘만 구해주면 돼.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도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나눠주는 순간 이만큼의 각도가 우리 무조건 30도잖아. 이게 전체 정삼각형을 수직 이등분한 선이니까. 맞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게 1대 루트 3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빨간색의 길이는 저 x라는 길이의 루트 3분의 1배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럼 끝났네. 넓이에 대한 함수를 vx라고 친다면 vx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하면 끝나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지? 미안, 계속 왜 밑변이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얘 곱하기 얘 하면 끝이지. 그럼 루트 3 날라가겠네. 그럼 뭐만 남아? 4분의 x 곱하기 2x-1의 제곱만 남겠지. 그럼 요거 3차 함수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지?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고 0이라는 근 하나, 2분의 1이라는 근이 두 개니까 0이라는 근 하나, 0이라는 근 하나, 2분의 1이라는 근 두 개. 여기 0, 여기 2분의 1. 그럼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 보이겠지? 2x-1도 1-2x도 결국 우리 길이잖아. 그럼 길이가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니까 1-2x가 0보다 커야겠지. 그럼 x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리고 0보다 더 커야 되니까 지금 요만큼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 vx가 언제 제일 크냐? 그 클 때 vx의 값이 뭐냐?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니까 우리 어디? 여기 극대가 되는 x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극대가 되는 x값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함수 당연히 미분 쳐봐야겠지. 그래서 v'(x) 해보자. 그럼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미분 칠 때 자체는, 근데 어차피 또 x를 구해야 돼서 그냥 미리 전개하고 미분을 치자. 그냥 미분 치겠다는 뜻은 뭐 나중에 실전 개념할 때 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분의 x가 되겠지. 그럼 이 함수 어떻게? 미분 쳐.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1 되겠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궁금하다 이거야. 그럼 4씩 곱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 될까? 6, 2로 인수분해 되겠지. 6, 2, 1, 1 마마. 그러면 두 개네. x의 값이 6분의 1 또는 2분의 1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값은 6분의 1이지. 여기가 6분의 1이 위치였다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결국 얼마라는 뜻이야? 최대값은 얼마일 때 x가 6분의 1일 때 대입하게 되면 24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1에다가 1 뺀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되겠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6, 9, 54분의 1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정답은 54분의 1이다. 끝. 어렵지 않지? 이 정도 내용이 끝이야. 이 정도만 잘 해내면 돼. 계속 그래프만 그리고 잘 찾아주면 되는 거 느낌 오지? 극대 또는 극소가 근데 무조건 최대 또는 최소 아니니까 꼭 그래프 그려봐서 극대 극소 양끝값 각각 잘 비교해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만 찾아주면 끝.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소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여기도 한번 보자. 무엇이 중요한가?
오케이. 방정식에서의 활용. 사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냥 등호 차이냐 부등호 차이냐 딱 그거거든. 그래서 방정식에서 푸는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부등식에다가 적용하면 돼. 그래서 방정식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부터 한번 보자.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면 우리 그냥 판별식 이용해주면 실근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근데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할 수가 없어.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뭘 이용해서, 여기 중요한 말인데, 함수의 그래프를 항상 이용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겠다. 끝까지 쭉 치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다 아는 뜻이야.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즉 직선 y는 0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요 말 우리 이미 고1 수업 때 했었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그거 그대로 적용했다는 뜻이야. 따라서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방정식 예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 구하라고 하면 이 함수 그리고 x축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의 개수 세면 된다고. 오케이? 또한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은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두 함수 진짜 그린 다음에 만나는 x좌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여 구할 수 있다. 이해돼? 각각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의 개수 세면 된다고. 근데 이때 fx는 gx에서 우리 방정식에서 양변 gx 뺄 수 있잖아. 그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맞지? 그러면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새로운 함수라고 보고 x축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방정식 fx는 gx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함수 y는 fx 빼기 gx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의 개수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관점이 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결국 fx는 gx다 라고 식을 쓰면 보통은 fx도 곡선, gx도 곡선인 경우가 많거든. 그럼 곡선과 곡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막 곡률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아.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됨을 느낄 거야. 그럼 그럴 때는 이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의 gx를 빼도 어차피 실근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곡선, 새로운 함수 하나 왼쪽에다 만들고 좌변에다가 우변은 x축으로 넘겨놓는 거지. 그럼 뭐가 좋냐면 곡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훨씬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 웬만한 경우에는 우변을 항상 어떤 직선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잘 만들어 놔야 돼. 직선이라고 하면 1차 함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1차 함수 쪽보다도 상수 함수, 뭐 x축이거나 아니면 y는 a, y는 b 이런 형태를 우변에다가 남겨주고 나머지 싹 다 왼쪽으로 몰아서 이 왼쪽에 대한 곡선 하나만 그려서 이 곡선과 상수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 이걸로 파악해 주는 게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아래 써있지. 따라서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좀 더 그리기 쉬운 쪽을 선택하라. 뭘 선택해도 정답은 똑같으니까. 각자 그리는 게 더 쉬우면 각자 그리고 한 번에 뭉쳐 그리는 게 더 쉬우면 한 번에 뭉쳐 그려도 된다. 너가 선택해라. 이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뭉쳐놔도 이게 여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때는 얘 따로 진짜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뜻이야. 왜? 얘는 그리기 쉽거든. 근데 얘가 넘어와서 그림을 그리려는 순간 한쪽으로 모이면 그 함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은 각자 그리는 게 더 좋은 형태다. 그림 그려보면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지? 그러면 fx는 gx다.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는 4개라는 거지. 그렇게만 해주면 돼. 그래서 방정식일 때는 반드시 그래프로 해석한다. 부등식일 때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 그래프로 해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fx는 gx다 라는 식이 있다고 한번 쳐봐. 그럼 얘는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첫 번째 관점은 y는 fx,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gx를 그려서 이 두 함수를 직접 그려서 두 함수 사이에 그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그래프로 파악해도 된다라는 뜻.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지, 정석. 근데 두 번째, 각각 그리기가 좀 까다로운 형태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럴 때는 y는 한쪽으로 몰아서 fx 빼기 gx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y는 0 이렇게 두는 거지. y는 0의 의미가 x축이지. 이렇게 봐도 괜찮다. 둘 중 원하는 거 선택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괜찮지? 그래서 블라블라 내용들은 우리 한번 직접 보면 좋을 것 같고, 직접 문제를 뒤에 넘어가면 문제 많으니까 굳이 이그잠플 보지 말고 뒤에 넘어와서 문제로 한번 보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거든. 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그림을 그린 다음에 x축을 너가 잘 갖다 대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겠지. 이 상황에서는 중근 하나랑 뚫는 근 하나 있겠지. 이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있겠지. 그림을 그리면 전부 다 판단이 가능해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 잘 그려라. 두 번째는 이제 부등식에서의 활용이거든. 부등식에서의 활용도 마찬가지야. 그림만 잘 그리면 돼. 그림만. 자, 마찬가지로 써보자. 부등식일 때도 마찬가지. 그래프로 해석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예를 들어 fx보다 gx가 클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첫 번째는 똑같아. y는 fx 그리고 y는 gx 그린 다음에 이 gx의 함수가 fx보다 위에 있는 영역을 색칠해보면 돼. 칠해보면 돼. 그럼 보이거든? 뭔 소린지 이따 문제 가서 직접 해보자. 두 번째는 y는 fx 마이너스 gx든 gx 마이너스 fx든 한쪽으로 식을 몰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남는 쪽은 y는 0이 되겠지, x축. 즉, 요 새로운 곡선과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로 비교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잠깐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f 빼기 g를 한다면 f 빼기 g는 0보다 작다니까 이 새로운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새로운 함수 그림 그리면 x축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는 x의 범위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정답이라는 거야. 끝. 오케이? 이게 끝이고, 이제 넘어와서 직접 우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해보자. 자, 1번부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이 방정식, 이 3차 함수 그려. x축 그려. 그 다음에 만나는 실근의 개수 찾아주면 돼. 직접 그래프로. 그럼 나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 얘를 그리려고 봤더니 인수분해 되나?
근데 지금은 봐봐, 이런 플러스 상수 이런 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될걸? 우리가 이미 이 어떤 함수의 평행이동을 배웠잖아. 이 플러스 12의 의미는 뭐냐면 y축 평행이동 이야기야. y축 평행이동.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그린 다음에 위로 12칸 올리면 되거든. 그치? 그럼 얘만 그릴 줄 알면 이 전체 그릴 줄 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굳이 전체가 인수분해 안 돼도 돼. 얘만 봤을 때 얘는 인수분해 되잖아. 굉장히 쉽게. x제곱이 공통이고 x-6이 있으니까 0이라는 근이 2번, 6이라는 근이 1번 있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만 한번 그려볼게. x축이 이렇게 있고 0에서 중근, 6에서 뚫는 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그 이 함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위로 12칸 들어 올리겠다고. 그러면 여기가 그냥 y는 12가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y는 fx야. 어려울 거 없지? 그럼 여기가 0,1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단순히 6,12가 된다는 뜻이야. 요게 끝. 괜찮지? 이것도 할 줄 알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는 x축의 위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극소값이 과연 얼마일까가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값이라는 거지. 그럼 극소가 되는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 미분 쳐야겠지? 그럼 저 함수 미분 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다. 그럼 3x로 묶어주면 x-4겠네. 이렇게 0하고 4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이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0, 여기가 4라는 뜻이었겠네. 그럼 여기의 위치에 점의 좌표는 4, 얼마겠지? 4 집어넣으면 얼마? 4 한번 집어넣어볼까? 64 마이너스 6 곱하기 16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76에서 96 빼는 거네. 마이너스 20이겠네. 맞지? 그럼 여기가 4, 마이너스 20이었다는 소리야. 그럼 x축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되지? 서로 다른 세 실근에서 만나게 된다. 끝. 그래서 정답은 실근 개수 3개인 거야. 3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게 끝이야. 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 x세제곱이 3x제곱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성립함을 보이래.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야. 뭐?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린 다음에 진짜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지를 보이면 돼. 근데 딱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는 곡선이고 얘도 곡선이기 때문에 좀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한쪽으로 몰아.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도 된다는 거지.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하나의 새로운 3차 함수니까 얘 그릴 수 있겠지? x축은 언제나 그릴 수 있지. 그러면 비교하기가 훨씬 쉽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달라는 뜻이야. 그럼 얘 한번 그려볼까? 얘는 인수분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나? 그렇지? 얘 마이너스 1이면 될 것 같아.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1이 인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x 여기는 플러스 4 되겠네. 이렇게. 그럼 뒤에 거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지금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1이 뚫는 근 2가 접하는 근이지. 마이너스 1 뚫고 2 접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2 뚫고 1 접하고 미안해 거꾸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지를 보이면 되겠지. 0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대충 뭐 여기 있지 않을까? 정확히 찾으면 0,4지. 0,4에서 시작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파란색으로 칠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 구간 내에서의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거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럼 끝난 거지. 끝. 오케이? 혹은 이렇게 봐도 돼. 얘기를
이 함수의 최소값이 0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0인 거 확인했지. 그럼 최소값이 0이니까 모든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원하는 방법 어떻게든 선택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곡선 대 곡선일 때는 곡선 대 직선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옆에다가 약간 팁처럼 하나 써놓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가운데다가. 곡선 대 곡선은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새로운 곡선이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곡선 대 상수함수의 관계로 바꿔주는 게 우리한테 매우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시작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조금 더 옆으로 빼자. 이 정도로. 오케이? 자, 잘했고 넘어와서 우리 예제 문제들 또 풀어보고 마지막 속도와 거리 파트 쪽 또 한번 해보자. 이제 4번부터 3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래. 1번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 2번은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 세 번째는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 계속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도록 하는 뭐 A의 값,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식이잖아. 그럼 지금 A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변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뭔 소리냐면 지금 A는 변할 거야. 그렇지? A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방정식의 실근이 바뀌니까. 그럼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돼. 즉 나는 지금 식을 어떻게 쓰겠다는 뜻이냐면 이렇게 변형해서 풀겠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고정되거든. 얘만 변하면 되거든. 맞아? 아까는 뭐가 문제였어? 얘가 고정되고 얘가 변하잖아. 그럼 나는 지금 곡선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는 소리야. 곡선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 상수함수를 곡선을 고정하고 상수함수를 계속 변화시키는 게 우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고정시키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만 그리면 돼. 쟤 그리기 쉽지? 근이 다 주어졌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뚫는 근이니까 뚫고 그림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그치? 극대와 극소가 되는 x값들 궁금하니까 구해보고 그때의 극대값 극소값도 한번 구해보자.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1과 1일 때 각각 도함수 값이 0 되는 거 확인했지? 그럼 이때가 x값이 마이너스 1, 이때가 1일 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얼마 지나는지 1, 얼마 지나는지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여기다가 2인데 2 이렇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좌변에 있는 함수를 고정시킨 거야. 여기다가 지금부터 마이너스 a를 꽂을 거거든. 1번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얘네들의 교점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a들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1번은 어디? 여기 극대랑 똑같은 라인일 때 혹은 극소랑 똑같은 라인일 때 이렇게 돼야만 두 실근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a가 얼마일 때? 2일 때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때는 마이너스 a가 얼마랑 마이너스 2랑 똑같을 테니까 따라서 a는 2일 때. 그래서 정답은 a의 값이 2거나 마이너스 2여야 된다. 그게 1번의 정답. 괜찮지? 서로 다른 두 식은. 두 번째, 서로 다른 세 식은을 갖도록 하는 이번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왜? a가 여기 있어도 3개고 세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지? 여기 있어도 3개고 얘보다 더 작아도 3개니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로 물어볼 수밖에 없지. 2개가 되는 건 2번밖에 없는데 3개가 되는 건 이 사이에 전부 다 3개가 되니까 범위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야. 그럼 a는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만 작으면 이 안에 속하게 돼서 무조건 서로 다른 세 식은을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크고 2보다는 작아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지막, 서로 다른 2개의 음근과 1개의 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0을 기준으로, 기준이 지금 여기인 거야? 이 0을 기준으로 음근이 2개, 양근이 하나야 되니까 요쪽에서 근이 2개 만들어줘야 되고 요쪽에서 근이 1개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케이스야 지금? 요 케이스 얘기하는 거지. 요 케이스. 여기서 2개, 그럼 이 2개가 음근, 여기서 하나의 양근. 요 케이스. 요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 뜻이지. 그러면 이때는 안 되잖아. 이때도 2개니까 안 되잖아. 그럼 요 사이에 껴있으면 되겠네. 요 파란색과 요 빨간색 사이에 껴있으면 항상 이 x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근 2개, 오른쪽에 근 하나가 뜨는 거니까. 그래서 요때가 a가 0일 때지. 그치? 요때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지.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있으면 2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끝. 이렇게 파악해줄 줄 알아야 돼. 고정되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하자. 특히 누굴? 곡선을 고정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곡선 고정하고 상수함수를 변화시켜라. 그러면 파악하기 훨씬 쉽다. 괜찮지? 넘어와서 우리 부등식에서의 활용 해보자. 1번, x가 2보다 클 때 부등식 x세제곱 플러스 a가 3x제곱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이 문제도 마찬가지. 변하는 것과 고정된 것을 구분하자. a는 절로 넘기고 3x제곱 1로 끌고 와. 그럼 부등식 변형해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a보다 크도록.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을 다시 세팅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얘는 고정, 얘는 변하겠지. 오케이? 그럼 고정된 함수부터 그려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x제곱이 공통인수고 x 마이너스 3이 더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보면 0에서 중근, 3에서 뚫는 근. 이렇게 0에서 중근, 3에서 뚫는 근. 괜찮지? 여기가 궁금할 것 같은데 미분 직접 해서 도함수의 값이 0 되는 거 구해보면 되겠지? 미분 한번 해보자. 요 함수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0하고 2가 근이네. 0일 때 있으니까 요때가 2겠네. 요렇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가 2보다 클 때래. 그러면 지금 여기 뚫고 요만큼 쓰겠다는 뜻이야. 요 함수. 요 범위일 때 얘가 마이너스 a보다는 항상 커야 된대. 그럼 지금부터 마이너스 a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을 체크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크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 a가 어디까지? 딱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왜냐면 요 파란색은 뚫려 있으니까. 그치?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요 파란색 점의 y좌표를 한번 찾아봐야겠네. 이 점이 2, 2 집어넣으면 8에서 12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겠지. 이렇게니까 조합해보면 마이너스 4의 값, 마이너스 a 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까지도 괜찮겠구나. 뚫려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치? 여기도 뚫려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따라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괜찮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괜찮지? 부등식도 방정식과 똑같지? 그림을 그려서 이 부등식의 의미만 해석하면 돼.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의미만 잘 파악해서 이해해주면 돼. 5번 5-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얘도 마찬가지. a가 변하지? 그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분해라. a 절로 보내. 그러면 여기 4분의 1 모시기라는 4차 함수인데 미리 묶어도 될까? 이렇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무슨 범위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왼쪽에 고정된 함수부터 먼저 그려보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함수는 x축이 있고 0에서 중근, 2에서 중근 가지고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거 맞지? 0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하는 그림이 그려지겠다. 여기 0, 여기 2. 괜찮을까? 이게 끝.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면 이 모든 함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잘 생각해봐. a가 여기 있으면 괜찮다? 맞지? 지금 너무 정신없으니까 다시 할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모든 y 값이 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a는 어디야? 여기 있어도 a 여기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치? 분홍색이 항상 지금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a가 언제까지 가능해? 다 가능하다가 딱 여기 있는 순간까지 가능하겠지. 여기보다 조금 커지면 이제 빨간색보다 작은 분홍들이 생기니까 안 되겠지. 딱 a가 여기까지만 가능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은 순간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오케이? 고정된 것과 변하는 것과 고정된 것을 구분해야 한다. 오케이? 이것도 멘트를 좀 써놓을까? 변하는 것 주로 상수함수. 변하는 것과 고정된 것을 주로 뭐라고 쓸까? 곡선이라고 쓸까? 곡선? 구분하자. 이렇게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변하는 것과 고정된 것을 구분하자. 지금 계속 우리 그렇게 풀었지. 이것만 잘해주면 방부등식에서의 활용도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함수가 몇 개 없거든.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쉬워. 근데 이것도 이제 미적분 넘어가면 굉장히 또 어렵지. 왜냐면 함수가 또 너무 많으니까 그 다양한 함수를 전부 다 그려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잘했고 우리 마지막 소단원인 속도와 가속도까지만 보고 마무리하자. 그래서 너무 좁나? 얘를 한 칸만 위로 올릴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결국 여기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천천히 한번 쭉 다 읽어볼 거거든. 읽어보면 다 이해돼. 그리고 마지막 결과만 기억해주면 돼.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약간 스토리텔링하는 느낌으로.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시각 T에서의 점의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에 대한 함수인 거 맞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니까. 그치? 요 말까지 이해될 거야. 그래서 X는 F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는 T에 대한 함수니까. 이때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쳤을 때는 델타 X는 T 플러스 델타 T 시점에서의 위치에서 T에서의 위치 양을 빼주면 그게 결국 위치가 변화한 양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야. 맞지? 그리고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점 P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속도는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 아니야?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 그래서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 써준 거야. 근데 델타 X가 뭐냐고 이거였잖아. 맞지? 따라서 이것은 우리 함수 ft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맞지? 형태 자체가 우리 평균 변화율의 형태잖아. 기억나지?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 그쪽 얘기하는 거야. 또한 시각 t에서의 함수 x는 ft의 순간 변화율을 점 p의 순간 속도 또는 속도라고 불러. 그리고 보통 v라고 나타내. 그래서 속도 v는 다음과 같아. 우리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에 취한 거지.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d가 미분하겠다는 뜻이야. 미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냥 이 뜻이야. 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 뜻이거든.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이따 뒤에서 또 등장할 거야.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 자리에 우리 아까 썼던 평균 변화율 들어가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지. 그게 결국 뭐다? 미분계수다. 따라서 v는 f't다. 즉 속도와 여기 어딨어? 위치는 무슨 관계? 미분 관계. 이게 결론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ft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 f't가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된다. 오케이? 이게 결론. 혹시나 형광펜 치고 싶다면 여기다가 형광펜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읽어볼게. 또한 속도의 절대값 절대값 v는 절대값 f't라고 쓸 수 있겠지. 얘를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력이라고 불러. 속력. 이거 우리 물리하는 친구는 알 거야. 속도와 속력의 차이. 속도는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뭐 동쪽 방향으로 2m/s. 근데 속력은 그런 거 다 떼고 크기만 딱 얘기하는 거야. 즉 속도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2m/s랑 서쪽으로 2m/s가 달라. 하지만 거기다가 걔네들의 속력을 비교하면 둘 다 어쨌든 2m/s잖아. 따라서 속력은 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속도는 다르고 속력은 같은 그런 상황인 거다.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약간 물리학적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어떻게?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속력이 되는구나. 절대값을 취하는 행위 자체가 부호를 떼는 거잖아. 근데 부호가 결국 속도 입장에서 방향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호를 뗀다, 방향을 뗀다. 그게 속도에서 속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따라서 점 P의 속도는 음수도 가능하지만 속력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보자. 한편 속도 V는 Vt. V도 마찬가지로 뭐였어? F'T였지. F'T를 지금부터 VT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F'T이기 때문에 속도 V 또한 마찬가지로 시각 T에 대한 함수인 거 맞지?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간 T에서의 이제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속도가 그 순간에 얼마나 변할까?
속도는 그 순간에서 그 순간 위치가 얼마나 변할까, 그게 속도고, 지금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그 순간 속도가 얼마만큼 변할까, 그걸 구하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구한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순간 변화율을 시각 t에서의 전p의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지.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야.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야. 물리하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거야. 그래도 요 정도의 개념은 있어야 돼, 우리 물리를 안 해도. 즉 가속도 A는 다음과 같다. V라는 함수를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다. 즉 V'T다. 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 FT가 있고 VT가 있고 AT가 있어. 각각 위치, 속도, 가속도야. 무슨 관계 있다고? F를 미분치면 V가 나오고 V를 미분치면 A가 나온다고. 딱 요 관계. 이게 지금 2단에서 하고 싶은 내용의 결론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시각 t에서의 전 p를 나타내는 속도 vt를 시각 t에 대하여 미분한 도함수 v't가 시각 t에서의 전 p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다. 요게 결론. 오케이? 쭉 내려가서 요것만 잘 기억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써보자. 위치 x라고 하면 얘를 뭐하면 미분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저거 속도가 된다. 속도는 우리가 보통 v라고 쓴다. 그리고 이 속도 또한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오게 된다. 가속도는 우리가 보통 미지수 A로 쓴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얘가 FT라고 치면 얘를 미분한 함수 속도는 F'T가 될 거고, F'T를 한 번 더 VT라는 이름으로 바꿔보면 이 VT를 미분하게 됐을 때 가속도는 V'T가 된다. 이렇게. 이거 둘이 똑같은 거야. 그냥 이름만 바꾼 거야. 우리가 두 번 미분 친다를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미적분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뭐 F2'T 이렇게 쓸 수 없어서 F'T를 VT라는 이름으로 옮기고 VT를 미분 쳐서 V'T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낸 것 뿐이야. 오케이? 이게 내용 끝. 그다음 옆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하나 써두자. 뭐 써둘 거냐면 속력. 우리 속력 얘기. 속력은 뭐랑 똑같다? 절대값 속도랑 똑같다. 부호 떼고 크기만 들고 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절대값 F'T라고 쓰거나 혹은 절대값 VT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 마지막 시각에 대한 변화율. 결국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앞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잖아. 그리고 속도의 순간 변화율은 가속도임을 배웠지. 마찬가지로 위치와 속도뿐만 아니라 길이의 순간 변화율, 넓이의 순간 변화율, 부피의 순간 변화율도 우리가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길이에 대한 변화율은 그 시간 동안 길이가 얼마나 변했는지이니까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지.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는 뜻이야. 말 그대로지. 미분한다는 뜻이 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찾겠다는 뜻이니까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하다? 그럼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는 거지. 넓이 마찬가지.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넓이의 그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된다. 부피도 마찬가지.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부피가 특정 순간에서의 얼마만큼 변하게 되는지 그 순간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내용이 끝이야. 그래서 뭐 굳이 써놓진 않을게.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이제 개념은 끝. 마지막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자. 1번부터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네. T에 대한 함수로. 다음 물음에 답하래. 1번 T는 2에서의 점 P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래. 위치부터 구해볼까? 왜냐면 위치 함수 주어졌으니까. 뭐 하면 돼? 2 대입하면 돼. 그러면 16 마이너스 48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지? 그럼 16에다가 마이너스 12 하는 거니까 4가 되겠네. 괜찮? 속도는 우리 뭐 하자고? 속도 함수는 어떻게 하자고? 위치 함수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t에 대한 3차 함수지? 미분하면 돼. 그럼 6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8이 속도에 대한 함수라고. 그리고 t가 언제일 때? t가 2일 때의 속도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 식에다가 2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64 24에다가 48 빼니까 마이너스 24 에다가 18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속도니까 부호 살려서 써줘야겠지? 마이너스 6. 괜찮? 가속도는 무슨 뜻이야? 이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달라는 뜻이지. 그래서 가속도 A는 12t 마이너스 24가 되겠다. 이 집어넣으면 가속도는 빵이라는 거 알 수 있네. 끝.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2번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시각. 움직이는 방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이게 속도의 부호야. 속도의 부호.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2 가는 거랑 마이너스 방향으로 2 가는 게 다른 거잖아. 속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결국 속도의 부호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각. 그거 구하라는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이 함수 그려내면 되는 거지. 6이 공통이니까 6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럼 1하고 3이 근이지? 이렇게 되겠네. 여기 1, 여기 3. 부호가 언제 바뀌어? 뿔, 마, 뿔이니까 1하고 3일 때 바뀌겠지. 괜찮지? 그래서 t는 1하고 3이다. 이렇게. 오케이? 넘어가자. 2번 지면에서 25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 올린 공의 t초 후의 높이 xm가 다음과 같이 2차 함수로 써져 있네. 그치? 다음 물음에 답하래. 첫 번째, 공을 던져 올린 지 1초 후, 3초 후의 속도를 각각 구해달래. 그러면 위치 함수 줘놓고 속도 물어봤으니까 직접 미분해서 속도 함수 찾아야겠지? 속도 함수 v는 25 마이너스 10t라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1초일 때 속도는 15겠는데 3초일 때 속도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m/s겠는데 이렇게. 오케이? 2번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 물리하는 친구들은 아마 바로 알아들을걸?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특징이 뭐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쏘올린 거잖아.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최고 높이일 때의 특징,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 지점은 속도가 0인 지점이야. 맞아? 속도가 0이어야 위로 가다가 아래로 바뀔 거 아니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이다. 혹은 정확한 말로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지. 그치? 이게 좀 더 정확한 말이지. 직접 계산해보면 25-10t니까 시간 몇 초일 때? 2.5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의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때의 높이 어떻게 구하면 돼? t가 2.5초일 때의 높이가 궁금한 거니까 저 위치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대입해주면 나오겠다. 그럼 대입해서 식 써주면 t가 공통이니까 2.5 하나 밖으로 빼고 그 다음은 25 빼기 5 곱하기 t 하면 되는 거지. 그럼 5 곱하기 2.5니까 2분의 5 이렇게. 그치? 그럼 25에서 2분의 25 빼는 거지. 그럼 2분의 25 남겠네. 그럼 2분의 5에다가 2분의 25 곱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4분의 125
미터. 이게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높이 값이 되는 거지. 괜찮지? 끝. 이제 6번 또 한번 풀어보자. 자, 문제 읽어볼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1번 T는 3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위치함수 줬으니까 속도 가속도 구하려면 속도함수와 가속도함수 구해야겠지. 속도함수는 3t제곱 마이너스 12, 가속도함수는 6t. 그럼 t는 3에서의 속도를 먼저 구해보면 27에서 12 빼니까 15, 가속도는 3 집어넣으면 18, 이렇게 되겠지. 끝. 2번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의 특징이 뭐라고? 속도가 0이다. 그럼 속도가 0인 지점 찾아보면 계산해보면 t가 2거나 마이너스 2지. 근데 잘 생각해봐. t는 제한적인 정의역이야. 이해돼? 마이너스 2초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두 개가 나오지만 t는 2만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여기다가 꼭 써놓자. 속도 t는 제한된 정의역이야. 즉 내가 xt, vt, at를 찾아도 어디서부터만 써야 되냐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만 써야 돼. 이게 되게 문제를 오묘하게 만들면 헷갈리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속도와 가속도 문제가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시간 t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이거를 입력해 놓고 문제를 풀러가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살표로 만들게. 괜찮지? 그럼 끝. 이제 6번. 이제 7번. 우리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거든. 그것만 하면 끝나네. 직접 한번 해보자. 아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cm인 선분 AB 위에 점 P가 1cm/s의 속도로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B를 향해 움직이고 있대. 이 놈이 여기서 출발해서 P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고 있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선분 AP, PB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라지 S라고 할 때 점 P가 A를 출발한 지 15초 후에 라지 S의 변화율을 구해달래.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15초 후에 라지 S의 변화율이구나. 그럼 이 문제를 읽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면 되냐면 라지 S 식을 찾아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찾아주면 돼. 라지 S는 분명히 t에 대한 식이거든. 그러면 라지 S 찾아주고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t에 대해 미분하면 된다는 거지.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 내신에서 하는 친구만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서 하고,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후순이야. 그동안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앞에서 요 문제만 나왔거든. 이거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 문제.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꽤 많았거든. 기출문제 중에. 그 정도도 다 풀어낼 줄 안다, 그 정도도 이제 무난하게 풀어낼 줄 안다 하는 친구들만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두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딱 그런 내용이고, 아직 앞에도 잘 모른다 그러면 앞에부터 열심히 하게. 알았지? 그래서 후순위들 알아서 잘 넘어가주면 좋겠다. 그래도 같이 푼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꼭 같이 풀었던 문제니까 복습은 해줘. 새로운 문제, 뭐 옆에 7-1, 7-2는 후순위 문제들 뭐 크게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당장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풀었던 예제 문제 이런 거 정도는 꼭 복습을 하고, 잘 안 나오는 유형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직접 문제 풀어볼게. 그럼 라지 S를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찾아줘야겠지. 그러면 점 P가 1c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t초 후에는 요만큼의 길이가 t인 거지. 전체 길이가 20이니까 요만큼이 20-t지 않겠어?
그치? 그럼 요 원의 반지름은 2분의 t인 거고 요 원의 반지름은 10-2분의 t인 거지. 그러면 우리 s 찾아줄 수 있겠는데 두 원의 넓이 합이니까 4분의 t제곱 파이 플러스 10-2분의 t의 제곱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계산해주면 2분의 t제곱 크게 파이로 묶을게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빼기 10파인가? 10t 하고 플러스 100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이게 라지 s에 관한 식이야. 얘를 어떻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지. ds dt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s를 t에 대해서 미분 쳤다는 뜻이야.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어떻게 써도 되냐면 아이고 그렇지? 괜찮지?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렇게 써도 돼. 둘 다 똑같은 얘기야. S'이나 ds dt나 똑같이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직접 미분해주면 되겠네. 식 써져 있으니까 t 마이너스 10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지? 그럼 끝났네. 15초 후에 s의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t자리 얼마? 15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5파이 요게 정답이겠다. 괜찮지? 끝. 이렇게까지 해주면 우리 미분 단원 끝. 괜찮지? 미분 단원 아마 처음 배웠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여기까지 쫓아온 것도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부정적분을 살짝 스포해주면 부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미분의 역과정이야. 그럼 뭘 잘해야지 부정적분을 잘할지 알겠지? 미분을 잘해야 그 역과정인 부정적분도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정적분 넘어오기 전에 꼭 미분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정리해 놓은 것들 많지? 같이 풀 문제도 많지? 그 문제들로 좀 미분에 대한 개념들 쭉 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적분 잘 또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늘 또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자.